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한마디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발언을 지연시킨 여당이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법안들은 많은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참 그 제1야당 원내대표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일까 싶을 정도로 저희 당 의원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태극기 부대를 향한 태극기 부대에 헌정하는 연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당대표 선거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50%를 얻고 김주표 대표가 18% 얻었습니다. 굉장히 태극기 부대에 정말 뭐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정당의 지지율 모습이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도 황교안과 같다. 나도 김진태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었다. 어필하는 그래서 스스로 나도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임을 선언하는 커밍아웃 연설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저희는 어제 분명히 이 발언을 취소하라. 그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거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오늘 11시 본회의 직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국회 윤리에 제소를 했고요. 혹시 뭐 의원직 사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예, 일단은 뭐 윤리위에 제소를 했으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논의를 할 일단 것입니다. 첫 번째 대응은 윤리위 제소다 이런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 오늘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폭거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대표께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할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전 인수격으로 뭐 분노의 표출이고 태극기 부대랑 연결하는 그 민주당의 인식 이건 뭐 시대착오적인 걸 넘어서 아직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어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또 해야 될 말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 좀 부끄럽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 외국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신을 인용한 거죠. 네, 제목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탑 스포크스맨, 소위 말하는 수석 대변인 역할, 이런 낯뜨거운 뉴스 안 나오게 해달라. 여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야당 대표의 목소리는 이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결국은 연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는 첫 번째 국민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과.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입장이 있다면 그건 기자회견이나 논평을 통해서 했어야 하고요.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중단시키는 이런 초유의 사태,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룸버그보다 그 당시에 똑같이 뉴욕타임즈에는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문재인보다 더 나은 김정은의 에이전트, 대리인은 발견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욕타임즈나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도 안 하고 한 번도 따지진 않고 대한민국의 야당 원내대표가 이 기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흥분을 하다니 이것은 그래서 파행까지 시키고 이것은 그러면 정말 여쭤보죠.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왜 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앙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한번 이거는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이고 야당 대표 연설인데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은 저희가 박수도 쳐주고 다 수긍을 하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시작부터 좌파 정권, 좌파 독재, 종북, 막장 정권, 먹튀 정권, 욜로 정권 좀 강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색깔론으로 점철된 발언들로 연설문이 꽉 채워져 있었고요.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생각에 딱 맞는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빗대서 표현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게 색깔론을 동원해가지고 이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마치 김정은의 하수인인 것처럼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저는 부정했다고 봅니다. 이건 결국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저는 부정이기 때문에 5.18 망언자들보다 더 엄한 징계에 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입니다. 이건 인용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인용이지만 그 표현을 선택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였다는 것을 저는 피할 수 없는 지적사항입니다. 자, 민간에서 외신에서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하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비판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얼마든지 인용을 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을 왜 못합니까? 야당이 비판을 안 하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판과 견제입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야당이 야당스럽고 또 국민의 반쪽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부정한다고 그랬는데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표현을 할 자유가 있고요. 특히나 야당 원내대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듣지 않겠다는 건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문 대통령께서 이거 지고지순한 권력자구나. 모든 의원들이 문자만 나오면은 문 대통령의 문만 나오면은 모두 다 흥분하는 거예요. 엄청난 흥분을 하고 그 이후에도 문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들 그냥 제가 봐서는 거의 충성 경쟁을 하듯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있는 일 아닙니까? 네네. 아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모습들은 이제 식상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뭐 색깔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색깔론 이것은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 뭐 태극기 부대와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색깔론적인 그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어도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거는 공개 방송 다 중계가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옳은 말이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잘못된 말이면은 고꾸라질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18 소위 말하면 실언이죠. 망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그때 한국당 지지율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 바보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국민들이 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저희가 저희는 매일 그냥 문자 폭탄으로 한국당 욕하는 문자 폭탄 받다가 어제 오랜만에 야당답다라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뽑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인의 소중한 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마치 하수인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김정은의 하수인을 뽑았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의 부정으로 저는 비춰지고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설문에 보면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헌정농단 경제다. 그리고 위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다 위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표현이었을까, 연설이었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가 원수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네, 있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헌법 가치에 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유는 있어야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초창기에도 얘기를 했고 당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이 무슨 뭐 사석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통해 실수로 나오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네. 2003년 6월에 한나라당의 이상배 정책위 의장이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외교 중이었는데 네. 등신 외교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그랬죠. 근데 네, 바로 기억납니다. 청와대에서 네. 야 이거 대통령이 정상 외교 중인데 이 망언이다. 국가 그때 원수와 일본 국민에 방문했을 사과하라. 때였죠? 네, 했더니 네. 이 이상배 의장이 이튿날 사과를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거듭 유감에서 표한다고 합니다. 저희 당의 홍익표 의원이 과거에 귀태라는 귀태 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했죠. 네, 그것도 그때 문제 많이 됐었습니다. 네. 한국당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홍익표 의원은 바로 원내 대변인 사퇴하고요. 네. 바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치인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그 표현이 금도를 넘었다. 이런 표현이 국회에서까지 용납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국회법 146조에도요. 모욕 등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걸로 윤리위에서 제소할 수 있게끔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 의원님 말씀은 뭐냐면 말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비판도 어느 정도 강도도 세게 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선을 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사과도 하고 뭐 유감도 표시하고 하면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오히려 여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국민들이 그걸 들어서 이건 정말 품격이 없는 말이다. 또는 완전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적어도 국회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 교섭단체 연설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설사 외국 보도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용은 틀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과 계속 엇박자 내고 있고 김정은 계속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거기에 여론도 대해서, 지금 그럼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한국당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나빴으면 오늘 뭐 사과를 언론에서 하든지 각 했을 언론에서 텐데. 오늘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그렇군요. 그 그러나 국민의 그런 여론을 거는 어떻게 없었고, 받아들이느냐의 아직은 알 수는 문제도 없죠. 좀 아직은 있는 알 수 것 같습니다. 없는데 네. 품격이 있다 없다. 그다음 말이 맞다 틀리다. 네. 이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문바라기들 그 의원님들이 그 안에서 소동을 부리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회 안에서는 야당의 목소리에 겸청이 있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겸청의 자세를 좀 취하는 것이 그게 여당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이제 앞으로 국회가 계속 이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상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나 아니면 다른 야당으로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도 참 이렇게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서요. 네. 입법처장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장 두 분에 대한 임명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다음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네. 너무나 심각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운영위에서 참 얼굴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아마 사과할 의사는 전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서 윤리 제소를 했습니다. 아마 윤리 제소해서 윤리에서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모든 언론이 국회가 아수라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를 저는 살펴봐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발언이 국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저렇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표현하는 교섭단체 연설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만 하도 김관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여당원들 다 경청하고 저도 논평을 냈습니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죠. 있었습니다만 있었는데 수위가 좀 점잖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이거는 뭐 좌파 독재, 좌파 정권의
뭐 종북에 포로됐고 이런 말 속에서 심지어 김정은 수석 대변인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이거는 저는 작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좌파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나는 태극기 부대에게 이 연설을 바치겠다라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도를 갖고 네. 고의적으로 이런 막말과 망언으로 점철된 연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극기 부대에게 바치겠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이 조금 강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연설 분명히 이제 작성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먼저 배포하고 네. 저도 미리 봤습니다만 네. 아, 이 발언이 있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작심 발언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그 먼저 저희가 보통은 연설문을 미리 같이 봅니다. 나눠서 읽어보는데 별로 걸릴 게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외국 그 기사 보도에서 수석 대변인이란 낯 뜨거운 얘기를 좀 이제 안 듣게 들었으면 해달라라는 좋겠다. 걸로 그렇죠. 인용을 했다는 걸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북한에게도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고 북한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그래서 좀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 엇박자 내지 말고 공조를 좀 잘해서 소위 말하면 안보 좀 챙겨달라. 그게 주 요지입니다. 주 요지고요. 그다음에 아수라장 만들었다는데 아수라장 만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막아서 아수라장 낸 거지 막아서 말해서 아수라장 낸 게 아니다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어제 네. 뭐 말도 안 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듣기 민망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뭐 한국당 의원들이 평상시에 좀 점잖아서 국민들로부터 잘 못 싸운다고 지탄은 받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적어도 같이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나경원 대표께서 요즘 그 초강수 발언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그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네. 이때까지 쌓여온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불만, 경제에 대한 또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생활에 대한 여태까지 불만을 하나하나 정말 대신해서 말해준 것일 뿐이다. 가감 없이 정말 대신 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저께 예.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본회의장 나서면서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예, 약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두 이렇게 화이팅도 좀 아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내가 의도한 대로 뜻을 달성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국회가 그렇게 좀 파행을 겪었으면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이런 것도 느낌 좀 되게 들었었는데. 보면은 좀 가벼운 처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쨌든 본인의 그 연설로 인해서 국회가 아주 난장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연설도 그랬고 국회의장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쨌든 다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국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다들 의원들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나와가지고 마치 뭐 득이양양하게 엄청난 걸 얻은 것처럼 본인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두 손을 불꽃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너무 좀 가벼운 처신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당 내에서 좀 리더십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사실 한국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경원 의원에게 박수 보내고 이런 분위기를 이제 형성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뿌듯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굉장히 민주당에서 실책을 하지 않았나. 이건 감정을 너무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원고를 다 읽었을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뭐 또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그 지난번 김경수 사건을 특검을 받아줌으로써 이번에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굉장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도 지금 뭐든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 대표께서 이런 일에 그냥 앞장서서 나가서 사실 국회의장에 그 단상까지 나가서 삿대질할 일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는 대변인이 거기 또 나가는 건 전 또 처음 봤습니다. 우리 강병원 대변인 굉장히 평상시에 점잖으셨는데 어제 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안 보여주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뭐 득이양양 표정 그런 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손학규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금도를 넘었고 품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거구제 개편 앞두고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은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은 이전에 선거제 방식으로 간다는 게 관례이자 소위 말하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4대1 방식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4대1 지금 뭐 국면으로 가서 밀려서 고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저는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네. 원칙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때그때 4대1 또는 1대4 이런 식으로 계속 야합하고 꼼수를 부리면 정치가 올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연동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가고 지금 어제 연설은 연설인 겁니다. 어제 연설은 당당하게 했고 지적할 거 지적했고 비판할 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 연설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오늘 당장 운영위가 열려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 얼굴 보기 싫어서 열지 않는다? 이것도 소가 웃을 일이죠. 열지 않은 겁니까? 아니, 저희는 다 지키고 참석을 안 하는 있었습니다.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희도 지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저희도 알 수가 자유한국당만 없어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다 지키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와서. 저는 사실 들어가려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어떤 언론은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이 또 보이콧 시작했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 부분 저희는 한번 이거는 팩트체크를 해보시죠, 팩트 체크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미세먼지 예에서 보듯이 오늘 미세먼지에 관한 건 국민의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고통입니다. 이게 여야가 없어요. 이거 오늘 우리 8개인가요? 안건 처리 7개인가요? 7개? 네. 8개 법안이고 이래서 그 모두 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어찌되었든 간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냉정할 땐 냉정하고 싸울 땐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늘 하여튼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족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범국가적인 기구를 구성하자. 그리고 그 책임을 반기문 총장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쓴소리도 있었지만 야,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면서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태극기 부대의 힘이 너무 세졌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한국당 내에서 그래서 교섭단체 연설이니 뭔가 합리적인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자리 잡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그런 뭔가 건강한 대안 제시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어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더 좀 충격적이지 않나 싶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국회가 그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오늘 많은 법들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는데 이 법을 잘 집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미세먼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현재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뭐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여야가 가리지 않고 지금 합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꾸 태극기 그러시는데요. 오히려 예상하시던 것과 달리 이번 전대를 통해서 태극기 부대는 극소수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는 극소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10%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전체로 봐야죠.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맨 처음 원래 목적은 정말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평상시에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건 사실이고요. 왜?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굉장히 나라를 정말 대한민국 산업화 세력들 또 그리고 민주화 세력들 이분들이 나라 걱정해서 나왔다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태극기 부대하고 이번 연설은 연결시키는 알겠습니다. 거는 너무 맞지 않고요. 그 그다음에 부분 주장은 알겠고요. 잠깐 어저께 너무 다들 싸우시느라고 나경원 대표 그 연설문을 듣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뒤에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7가지 제안하셨죠. 7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될 경제 분야, 네. 뭐 미세먼지 등등을 포함해서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특사를 전체적으로 보내시겠다. 대북특사도 보내겠다.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서 청와대와 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소위 말하면 자유와 헌법 가치를 다시 찾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갖고 개인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자유라든지 어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듣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뭐 태극기 부대 얘기만 그렇게 하시는데 논란이 일었으니까 사실은 그 나머지 내용들이 정말 묻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란 잠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인터셉트에서 방해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아니, 왜 말한 걸 대북 뭐라고 특사를 그러십니까? 한국당 스스로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아니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좌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이라 하시면서 김정은 북한에다가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위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위헌을 행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하고 초당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거에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구색으로 넣어놓은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비판하면 저는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비판은 해도 끊임없이 정도가 함께해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도가.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정도에 근도를 대한 넘었다고 판단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뭐 귀태 발언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발언도 있었고 이전에 수많은 발언이 있었지만 뭐 닭근혜라든지 근현이라든지 정말 이전 정부에서도 수많은 많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늘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논의해야 됩니다. 아파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국회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보기엔 이거 이제 되겠냐 이렇게 해서 얼어붙어서 되겠냐 하지만 풀어야죠. 또 양당에서는 풀겠다는 의지는 또 그럼요. 확실하신 풀어야죠. 거죠? 저는 네. 뭐 이렇게 저는 풀어야 국회가 된다고 이런 거 봅니다. 가지고 뭐 이렇게 정쟁은 하더라도요. 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뭐 사과를 받아야겠다면 사과를 받는 그렇습니다. 트랙은 예. 따로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들 많습니다. 아유, 지금 그럼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벌써 다가가지고요. 네, 제가 아까 한 말씀 못 드렸었죠. 질문하십시오. 예. 모독죄, 트랙. 국가원수 모독.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안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따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법으로 네. 그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 선거제에 대해서는 225는 지역구로 75는 비례로 뽑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언제 갑니까? 이번 주 안으로 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올리는 거를? 예. 왜냐하면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네. 이 선거제와 개혁 입법과제들은 패스트트랙 하겠다라고 분명히 또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아니,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지금 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실 이 예정입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야가 네. 합의가 안 되는 거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 네.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을 부득이하게 올리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옛날에 그 선진화법 되기 전에 서로 동물국회 서로 싸고 그럴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한번 그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법, 정말 필요한 법,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런 걸 선거법을 태우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국당 짓밟고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민주당, 그 바른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좀 지금 있는 시간이 걸로 다 알고 됐는데요. 있습니다. 시간이 이건 다 안 됐는데 되고요. 한마디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번 이 주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올릴 수가 없다고 봐요. 올 수 없다.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국회를 정말 그야말로 그냥 걷어찹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열린 국회를 시간이 이런 다 식으로 됐습니다.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만 더요. 이런 패스트트랙에 그냥 또 공수처법이나 이런 법을 슬쩍 얹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은 진행됩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는 보겠습니다. 막아야죠. 이번 주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오늘 좀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정치와우 정령 여기서 마치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